안녕하세요. 통일의 그날까지 담대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해보는 통일 담담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오늘은요, 북한 체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반가운 얼굴이죠. 북한 체육계의 얼굴. 그다음에 김연아. 네, 류희진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혜진 씨 혹시 그거 아세요? 저 아마 그 연구위원님은 아실 테고 바바바바바 국민체조. 좀 나오셔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했었거든요. 저희도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북한도요 인민체조라는 게 지금도 있대요. 있죠, 알고 있죠. 계시죠? 그건 네. 매일 아침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가끔 무슨 이렇게 상징적인 행사 같은데 다 같이 운동복 입고 가서. 오늘은 이 북한 체육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북한이 오는 9월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서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그러니까 조총련 네. 측의 선수와 응원단 준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시안게임에 부득부득 나가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 나가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과거에 아시안게임 한 번 안 나갔을 때도 있고 도쿄올림픽에도 안 나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때는 김일성이가 그때 사망했던 해입니다. 그래서 못 나갔다는 명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국경을 폐쇄해서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명분도 국제사회에서는 적용이 안 돼서 징계를 받아서 2년 동안 국제대회에 못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기 못 나가면 인정이 안 되면 징계도 그렇죠. 받아요. 이게 이제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회원 국가들이 당연히 참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가 아니고. 그죠? 그 의무를 포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IOC가 했던 거죠. 근데 그 제재가 이제 작년 연말을 통해서 풀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어디서 하냐? 늘 혁명국가라고 강조하는 중국의 앞마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 나갈 명분이 없죠. 그러네. 그리고 또 한 5년 동안 국제대회에 못 나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쌓여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어떤 게 따지고 쌓여 보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체육 강국의 열풍을 다시 되세워야 된다라는 강한 정치적 이데올리를 내세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북한이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국제 무대에서 좀 북한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국뽕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된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국제대회에서 메달 따면은 뭐 자기 인건비 올라가고 유일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0위권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아시안게임도.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가 내뱉었던 체육 강국의 열풍이라는 이런 것들이 네. 뭔가 좀 옹색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요번 이제 다행히 이제 자기들이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중국에서 하니까 그런 내부적인 수요도 좀 해결할 겸 해서 아마 네.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여기다가 이제 조총련 측에다가 어떻게 보면 협조를 요청한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북한 내부에서 선수가 차출되어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건가요? 그게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과거부터 이제 북한이 주종목이 아닌 몇 개 종목들은 조총련계한테 출전 신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총련계 교포들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북한의 국적과 일본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의 국가대표로 나가지 않았으면은 북한의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부산에서 했었죠. 이때도 조총련계에서 골프 선수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 골프는 자본주의 병폐 중에 한 종목이라 해서 잘 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다시 관광상품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개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다양한 종목별로 선수를 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내부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시기 동안에 국경을 폐쇄하면서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선수들을 집중 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조총련 교포 중에서 네. 올 수 있으면 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주 선수는 북한 내부 선수가 될 것 같기도 그래도, 하고 예. 다만 이제 응원단과 같은 경우는 아마 조청년계에 많이 초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의 민영 응원단이 내려와서 그냥 큰 반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조청년계 출신들이 한 14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어서 예. 우리는 그게 알려지지 않아서 좀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 일상적인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북한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스포츠도 있긴 있었죠. 그게 이제 그 초창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경기력이 많이 후퇴했었었는데 지금도 그 세계 축구 사회에서 되새겨지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1966년도에 월드컵이었어요. 네. 거기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8강에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영화도 있어요. 66년이. 너무 옛날인데. 네, 그리고 그 2년 전에 예. 그 인스부르크에서 동계 올림픽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한필화 선수가 은메달을 땄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이도 어느 정도? 하도 북한에서 자랑으로 선전 교육을 많이 하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맞아요. 82년도에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는 사격에서 무려 7관왕을 했던 선수도 있어요. 그때까지가 사실 북한이 정점기였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권한의 행군 시기가 닫히면서 실질적으로 아시아권이나 세계에서 올림픽 나갔을 때 큰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96년도에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일본의 저 유도 영웅이었던 로코 선수를 이기고 네. 당당히 금메달을 땄면서 세계를 굉장히 깜짝 놀랐던 맞아요.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도 인기가 있었죠. 배순희 선수. 일본 선수인데 지면은 큰일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999년도에 스페인 세비야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그 선수도 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정성욱이라는 선수인데 여자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할 때 앞에 계신 수령님이 불러서 열심히 뛰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말의 대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까지 되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 각국의 스포츠가 워낙 변화 발전하다 보니까 네, 네. 북한이 상대적으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만 그렇죠. 갖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다른 국가들이 맞아요. 성장을 많이 한 거죠. 먹어야 뛰죠. 많이 못 먹어요? 네, 많이 못 먹죠. 자주 쓰러지죠, 북한 선수들 훈련하다가. 우리 희진 씨가 북한에서 엘리트 체육인이었잖아요. 네. 어떤 기억에 남는 세계 경기 쫙 한번 읊어보세요. 아니, 어떤 데 뭐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네. 제가 기억하는 북한 스포츠의 그냥 영웅들이 대표적인 것 같고 나중에는 별로 나온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있었나? 우리 희진 씨가 있잖아요. 저는 네, 뭐 당을 위해서 뭐 한 거는 없고 탈북을 하다 보니까 근데 본인의 경험은 네. 어땠어요? 엘리트 체육인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다른 선수들보다는 지원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아까 그쵸. 말한 것처럼 부모님도 지원을 해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여건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했나요? 저희 시대 때는 뭐 엘리트 선수들이지만 저희는 정말 힘든 시기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고 또 나중에도 계속 북한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주는 건 없었고 부모님들의 뒷바라지로 계속 운동을 했는데 그래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뭐 식사질이 좀 좋아지고 운동복도 주는데 지금 운동복도 너무 낡은 거 옛날부터 입던 걸 계속 입다 보니까 빨간색이잖아요. 네, 북한 네. 국가대표. 네, 빨면 물이 낡고 뭐 또 DPR 코리아 이렇게 뒤에 붙어져 있는 게 이렇게 뭐 찍은 게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붙인 거였어요. 그래서 세탁하면 이게 노돌노돌해서 우리가 다시 손으로 기우고 그다음에 좀 차별이 있었던 게 축구 선수들이나 욕도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운동복도 새 걸 받아요. 같은 국가대표인데. 왜? 왜요? 그 선수들은 좀 나가서 메달도 따오는 종목인데 우리는 나가서 좀 메달을 못 따는 종목이다 보니까 차별이 있구나. 차별이 있죠. 그리고 모닝 빵 같은 걸 주는데 우리는 한 개 주고 그 친구들은 한 네 개 주고. 그래서 같은 식당에서도 개순이 선수를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완전 이만큼 네, 빵을 막 이만큼 주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네. 이게 딱 여기 있네요. 네, 같은 운동복인데 왜 색깔이 저쪽은 쨍한데 우리는 네. 좀 뿌열까? 북한이라는 데가 스포츠를 이렇게 어떤 체제 선전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달을 못 따. 너무 성적 부진해. 그러면은 아오지 탄광 같은 데로 끌려가는 게 아닌가 약간 걱정도 되거든요. 그 참 재미있는 이슈인데요. 네. 2007년도에 사실 이제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사회체육단 평양을 갔던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사회체육단. 그쪽 사람들 만나보면서 웃으면서 너네들 여기서 메달 못 따면 아우지 탄광 보내지 않냐라고. 우리는 탄광 보내서 고생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걔들은 너네들은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이 탄광에서 고생하시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은 국제대회에 나와서 너네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 취지가 있네 나름. 그래서 나름대로 이 정신투쟁력 형태로 정신교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는 국제 그 훈련 나가면은 밤에 공동면이 들려가서 뺑뺑이 돌린다 했는데 혹시 이런 시 아닌가 서로 웃으면서 그랬더만 자기들은 정신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적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그게 알려지면 국제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그게 다른 방식의 정신교육 순화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북한 체육이 북한 사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 함께 나와주실 거죠? 네. 저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통일 담당.